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탈퇴를 비롯해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 78개를 철회해야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 방침의 취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3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8천만 달러로 1.4%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고환율 기조의 국제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서울 휘발유의 평균 가격이 1,8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724.9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장중 리플 가격이 전일 대비 6% 이상 급등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갔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기대감이 모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의 시원한 결정타 한 방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참 간밤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차근차근 굵직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밤사이 뉴욕 증시는 이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드디어 개막했죠. 이날 약 30분간 진행됐던 이 취임 연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 관측이 됐는데요. 여기에 미국 내 석유 그리고 가스 증산이 예고되자 WTI는 1.2% 이상 밤사이 내리게 되면서 배럴당 76.89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취임 첫날 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시작으로 각종 행정명령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은 1,430원 후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시각 로봇 그리고 의료기기까지 급등 보이고 있는데요. 고영의 뇌수술용 로봇이 FDA의 인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저가항공 LCC 여전히 이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현재 장 초반부터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조선기자재 LNG선까지 강세 보이고 있죠.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고요. 또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취임사를 통해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시추 재개 의지까지 밝히게 되면서 LNG 동반 부각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통신 장비 강합니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국산 통신 장비 배제 움직임이 거세질 것이라는 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오늘 나온 점이 모멘텀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취임사에서 정부 효율부와 화성 유인 탄소까지 차례로 언급이 됐었죠. 덕분에 자율주행, 우주항공, 방산까지 머스크 관련주들 오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2차 전지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과연 증시 흐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금부터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지금 시각 0.06%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지만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2,518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 0.4%대 상승했던 코스닥, 오늘은 0.39% 하락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장 초반 대비해서는 이 낙폭이 축소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724선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마찬가지로 개인의 강한 이 매수력이 지수 하단을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불안한 이 트럼프 정책 리스크 속에서 외인은 오늘도 매도세를 이어가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원달러 환율 지속적으로 어제와 오늘 완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더 이상의 이 추가 급락을 막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샵 0082번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시장 속에서 가장 필요한 이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저희 김선현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사실 정말 어제 많이 필요했습니다, 전문가님이. 네. 오늘 당장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CNN에서 실시간으로 행정명령 쏟아지는 걸 보고 있는데 현지 언론에서도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와서 이 숫자가 집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좀 핵심적인 게 에너지 좀 얘기를 해볼 네. 수가 있겠죠. 예, 에너지 관련해서 강하게 행정명령, 에너지 2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00개, 200개 얘기가 좀 많습니다. 우선 뭐 다 진행이 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정말 이제 이전에 이제 바이든 정부 때 했던 모든 이제 기록들을 삭제하려는 것인지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내용들을 확인되는 대로 또 주가의 변동성 자체도 시장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글로벌하게 관련주들의 영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은 이 트럼프 행정명령 관련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에너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보면 에코프로나 2차전지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예견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락이라는 점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엔솔도 빠지긴 하지만 되돌림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하루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한동안은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정책 이슈가 있을 건데 중요한 점은 다음 주에 이제 국내 증시가 설 연휴로 인해서 대부분 다 휴장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다시 오픈을 하겠죠. 문제는 이 상황에 맞춰서 4일 동안 쉴 때 미국 내에서의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투자에 대한 부분은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식 매수하시는 것은 구정 끝나고 난 이후에 천천히 상황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들의 흐름도 그렇게 지금 보면은 이슈화되고 있긴 하지만 연속성을 보이지 못하는 종목들이 꽤나 좀 많아요. 오늘 보면은. 그래서 한동안은 이번 주죠. 이번 주 한동안은 종목들의 단기적인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으니까 급한 투자 자제하셔야 되고요. 뭐 좀 이따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말씀드릴 건데 뭐 특히나 뭐 실적에 관련돼서 좀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이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2005년부터일 겁니다. 2005년부터인데 국내 증시에서 2005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4분기 실적이 매번 안 좋았습니다. 예, 거의 쇼크 수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절반 이상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4분기는 과연 어떻게 될지, 특히나 이제 작년, 재작년에 원체 안 좋았었던 흐름을 타고서 4분기 이어질 수도 있고, 뭐 떨어낸다고 많은 손실을 내는 기업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우선 당분간은 4분기 실적 꼭 체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일전에 말씀드렸었던 3월에 감사 보고서 시즌,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셔야겠죠.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역대급의 문제 덩어리들이 많은 회사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올해 1분기까지는 조심하시고, 그래서 제가 2분기부터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시장 대응 천천히 하셔야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설 연휴죠. 우리 시장은 좀 오랜 시간 동안 쉬어가지만 미국은 여전히 강한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전망이니까요. 또 테마도 현재로서는 좀 단기성 테마들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요. 구정 이후까지 보시면서 신중한 대응 전략 꾸려가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매일 아침 저희 전문가님께서 장전, 개장전 시황 테마들 알려주십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전문가님과 방송 끝나도 계속 함께해 가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어떤 테마 준비해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티웨이, 우주항공, 그리고 조선까지 3가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주항공, 이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을 것이다라고 하자마자 머스크가 이렇게 엄지를 치켜 올리는 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죠. 또 이어서 조선도 이 트럼프가 힘을 이용한 강한 국방을 선도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해군력에 대한 증강, 필요 모멘텀이 우리 조선주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티웨이. 전문가님, 사실 제가 오늘 티웨이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관련 테마들이 줄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가장 지금 급등이 세게 나오는 게 이 경영권 관련 티웨이 쪽이거든요. 네. 티웨이부터 좀 보자면 M&A 이슈가 일전부터 있었어요. 작년 이제 10월, 11월 이때도 좀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중에 대표적으로 예림당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홀딩스 대명 소노시즌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상승을 좀 줬었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티웨이홀딩스입니다. 오늘 장중에 20 몇 프로까지 올랐는데 29% 상한가까지 근처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예림당은 현재 18%대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티웨이항공은 10%대 수준 보여주고 있고요. 대명 소노시즌 같은 경우도 장중 21%까지 올랐지만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자, M&A 이슈 자체가 거의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울고 먹을 만큼 울고 먹었기 때문에 오늘의 단기 반등 포인트 분명히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뭐 대명 소노시즌까지 말씀드려보자면 내일장에서 한 번 더 움직임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나올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이상의 큰 폭의 성장, 뭐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너무 지금 이슈 자체가 커졌어요. 그리고 일전에 나왔었던 이슈를 가지고 반등이 줬었는데요. 조정받고 2달 이상 갔다가 다시 한번 준 거라 또 전고점을 넘어간 적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상의 상승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슈가 다 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TA홀딩스 잘 버티고 있긴 해요. 오늘 잘 버티고 있는데 이 전고점에 약간 걸려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후장 끝까지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됩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내일이나 오늘부터는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분할 매도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 트럼프 입에서 이제 화성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이제 날개를 펴고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열렸습니다. 자, 보면은 루미르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종목인데 루미르 오늘 장중이 많이 올랐었죠. 17%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라이프, 네, 시멘틱스 요거 오늘 14%까지 그리고 HVN 같은 경우 13%대까지 상승이 있었고요. AP점은 현재 6%대 그리고 LK삼양 장중에 10% 정도까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 이슈가 우선은 저는 단기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슈는 우선은 트럼프의 좀 정책적인 측면이나 발언 얘기에서 나왔었던 단기 반등이지 주가에 특히 루미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우선은 큰 폭의 상승 자체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뭔가를 진행하거나 뭔가 얘기가 있을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관련해서 정책 관련이겠죠? 주가의 반등 포인트가 크게 나올 겁니다. 한 번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쪽 위성 관련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우주 위성 관련해서 종목이 있는데 이게 못 가고 있지, 손실 중인데 좀 어떡하지 고민이신 분들은 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급하게 빠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밀리는 차트는 아니고 좀 상승 줬다가 조정 나오는 차트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위성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천천히 보시고 홀딩하시고 한 번에 좀 상승을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 뭐 조선 기사제 관련주들, 부품 관련주들 볼 텐데 우선 대형주들도 상당히 상승률이 좀 많아요. 근데 몇 가지 좀 뽑아왔습니다. 볼게요. 자, 대창 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28%까지 이제 급등이 좀 나왔고요. 동성 화인텍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좀 무서운 종목인데 지난 이제 금요일 이어서 오늘도 한 번에 상승이 나와주면서 오늘 장중에 7%대까지 상승이 나옵니다. 자, 태광도요. 최근에 상승 흐름 굉장히 무섭습니다. 계속 상승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HD현대 미포 오늘 현재 11%대 상승 중에 있고요. 한국카본도 지난 금요일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줍니다. 자, 그냥 다 떠나서 미국은 현재 중국이랑 완전 다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해군의 뭐 항공모함이나 요거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업체한테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술력 그리고 위치 정박하고 안전하게 고칠 수 있는 곳이요. 미국의 전략적인 판단하에 볼 수 있는 위치가 한국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다 따져봤을 때. 예,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정착 배를 정차한다 그러나 정차해 놓고 정박해 놓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수리해 주고 다시 뭐 일본으로 가던가 이렇게 오키나와로 가던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림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정학적 위치도 중요하고 기술도 받쳐주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이 트럼프에 대한 발언 하나로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수리해 줘. 야, 배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야. 배도 만들어 주겠지만은 수리해 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한국하원을 비롯해서 뭐 동성화인텍, 뭐 태광 같은 종목들이 흐름이 계속, 그러니까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좀 뭐라 표현을 하자면 빨리빨리 냄새 맡고서 매수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한국하원도 보시면요, 한국하원 이제 수급 상황입니다. 그냥 풀 매수예요. 최근 한 달 동안 한국하원 뭡니까 외인들 78만 주 매수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관들도요 63만 주. 근데 최근에 더 집중이 되는 모습들이 포착해 주면 돼요. 그냥 최근 한 달 동안 이래요. 그냥 개인 물량들을 쌍끌이 매수하는 그런 포지션 자체를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여타 다른 종목도 같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도 이 조선주들의 흐름 자체가 쉽게 이제 밑으로 뭐 꺾일 가능성,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가는 그림들이 연출될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대형주 가운데서 완전 초대형은 아니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보자면 조정을 이용한 상승, 조정 거치고 상승, 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이 패턴 자체가 저는 계속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한동안이 아니라 꽤나 길게. 예. 그래서 우선은 조선주들은요 급하게 매도하실 건 전혀 없고, 만약에 나 사고 싶은데 못 사셨다, 일전부터 조정 나오면 사셔도 된다는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자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이나 120일선 이탈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고점을 이렇게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올 때는, 그렇죠? 많이 상승을 줬잖아요. 이때는 매수보다는 약간의 단기적인 물량 줄이기, 매도에 대한 포지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치다 갑자기 쭉 빠지는 그림, 왜 이렇게 빠지지 한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늘려보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선주들은 꾸준하게 보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테마주들 움직임이 오늘 딱히 그렇게 단기 테마성은 재미는 없고요. 그래도 조선주들이 좀 힘을 잡아주면서 가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 외에 아마 SK하이닉스의 실적을 필두로 해서 IT주들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 이 기술도 기술이지만요. 전문가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텐진이나 뭐 다롄, 칭다오 등 중국의 주요 항구들이 모두 서해 쪽에 몰려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국 함대가 태평양을 통해서 나가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나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현재 계속 조선 관련해서 러브콜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홀딩할지 매도할지 고민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이 방금 전 만나본 관심 테마와 관련주들 장 전부터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행히도 이 동반 상승불 켜고 있지만요. LG 에너지솔루션 어제 이 상승분을 그대로 좀 토해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각 4.86% 급락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쪽을 살펴보더라도 2차 전지가 정말 어제의 반등이 무색하게
오늘 추락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8%대 무려 8% 강한 추락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도 5.87%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그 그린 뉴딜 정책을 좀 폐기를 하고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 전량 폐기를 할 것이다. 관련 공제들을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좀 어떻게 한번 삼아봐야 될까요? 네, 관련 정책을 완전 폐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주마다 이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고. 뭐 적당 수준에서 아마 좀 합의 도출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영향이 있다 보니까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대형주 쪽에서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 쪽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걱정스럽긴 하지만 우선 반등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간에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SK 하이닉스 21만 원의 종가 안착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난 목요일이죠. 그때 16일이었나요? 종가 안착, 종가로 21만 원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날 바로 상승 나오면서 추세가 이제 완전 돌아선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됐습니다. 계속 강조드렸었던 게요. 21만 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안착하는 그림,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그런 자리고 종가 돌파가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상승 시도를 여유 있게 더 할 수 있고 강한 드라이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거든요. 그 그림이 현재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 이번 주 실적 발표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 발표가 있는데 실적 너무나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올해의 실적도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큰 그런 이제 기업 가운데 하나잖아요. 제가 다른 거 아니라 이 IT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 근래 작년 12월부터 계속 강조드렸었던 게 뭐예요? 유리기판 보셔야 되고, 보셔야 되고, 뭐 HBM 보셔야 되고, 요 관련주들은 제가 다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외에 뭐 주요 테마주들 말씀해서 드려왔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지금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삼성이 지금 못 끌어당겨요. 삼성이.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긴 하지만 삼성과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IT를요. 어떻게 해요? 다시 끄집어 올릴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기관과 외인들이 살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어요? IT 있겠죠? 조선 있겠죠? 그렇죠? 전력망 있겠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고 났을 때의 불안감이라는 게 클까요? 적을까요? 적단 말이죠. 괜찮아. 이거는 문제 없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쪽은 신재생 에너지 쪽은 뭐예요? 불안감이라는 게 더 커요. 매수에 대한 안정감보다. 그렇죠? 그게 달라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IT 쪽으로 해서 하이닉스하고 삼성, 특히나 하이닉스가 실적을 가지고서 관련주들을 끄집어 올릴 거예요.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거지만 시장에서 놓치시면 안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제가 원래 올해 상반기까지 매수 대응을 분할로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드려왔지만 상반기가 아니라 1분기까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왔었고 삼성전자는 아직은 아니지만 하이닉스는 제 말씀을 따라서 제 얘기 드리는 거 따라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해오셨던 분이시라면은 이제 수익권으로 완전 올라가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슨 기대를 하셔야 됩니까? 여기 24만 8,500원짜리의 돌파 기대를 하셔야 되고요. 25만 원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관들과 기자분들 어떻게 기사를 쓸까요? 보고서를 낼까요? 30만 원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20만 원대 초반, 22, 23, 24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아니면은 수익으로 거의 가셨을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팔까 말까 고민하실 건데요. 파시면 안 돼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뭐 상승을 좀 주겠지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21만 원짜리 말씀드렸지만 거의 20만 원대 초반, 20에서 21만 원 사이 자체가 저항 자리로 완성이 되어 있는 그 자리예요. 그러면 상승을 주다가도 조정을 받고서 이 자리에서 버텨줍니다. 20만 원에서요. 21만 원 사이에서 저항 자리로 버텨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으로 돌려 세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4만 8,500원짜리 넘어가면서 30만 원으로 가는 그림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남았다고요.
더더욱 이제 중요하게 보는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부분, 조선에 대한 부분. 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뭘 챙겨야 될까요? 놓쳐야 될 게, 버려야 될 게 있고 챙겨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IT 버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꼭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뭐 많이 아쉬운 종목들이 많이 좀 보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조금 눈에 들어오는 거 그래도 자동차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죠? 자, 자동차 얘기는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바닥에 대한 뭐 지지 저항 자리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기부의 효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번에 이제 그 비행기 옆에 이제 제네시스 자동차도 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쪽 귀빈들 갈 때. 어찌됐든 요 하단 자리를 지켜내면서 반등을 주기 시작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재 그 대상 보조금 정책 대상 관련해서는 현대차는 좀 이제 한숨 돌리는 그런 그림도 나와주고 있고 여러 그림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현대차나 기아나 하락하는 것은 제한적일 거예요. 현재 가격대에서. 많이 빠지더라도 20만 원대 근처를 맥스로 보셔야 되지 추세적인 하락 이탈은 웬만하면 나오지 않아요. 버텨낼 거고 자연스럽게 가요. 근데 제가 보는 그림은 뭐냐면 시장을 제가 왜 1분기까지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냐면 감사보고 시즌인데 올해가 역대급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작년 거죠. 23년께, 24년께. 요거를 잘 끝내는 거 보고 나면은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 자체 굉장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자체 정치 리스크 빼놓을 수가 없어요. 탄핵 정국의 시끄러운 게 있는데 그게 그래도 1분기 안으로는 결론이 어찌 됐든 간에 마무리는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 리스크 자체도 조금 꽤나 안정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에 대한 미국의 드라이브 주면서 기대감 자체가 높아지고 조선, IT 등등의 실적주 이런 애들이 시장을 끌고 가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수의 과반 포진되는 게 뭐예요? IT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주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상승을 준다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얘도 자동차 못 가던 애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좀 보고 있긴 한데 현대차도 우선 그에 좀 포함되긴 할 건데 같이 딸려 올라가긴 하는데 중요한 건 우선은 삼성의 상승과 하이닉스 상승 자체가 중요하다. 사실 이 엔솔도 중요하긴 하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이 관련 업종들은 당분간 어쩔 수 없어. 약간 힘들 거야. 하지만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여기서 멈추고 더 늘어난다 하는 그런 그림들을 에코그룹에서 조금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사 보셨죠? 그런 것들 참고하신다면은 좋은 그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시장은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너무 큰 걱정하시기보다는 상승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바닥이 확인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래도 상승 어느 정도 우리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2차 전지 당분간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대와 기아차 하락 제한적이라는 말씀 더 자세한 소식은요. 화면 하단 저희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도 함께 가시면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나는 아직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샵 0082번 언제든지 저희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이어서 저희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해가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그런 투자 고민들 저희가 단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리가캠 바이오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암세포 유도탄이라고 하죠. 이 ADC의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만 2,950원에 또 10% 현재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리가캠 바이오 한번 주가 흐름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현재 리가캠 바이오 0.5% 살짝 눌려가게 되면서 12만 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매도해야 할까요? 전망이 좋다면 추매해도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매수가를 보니까 좀 돌파하는 패턴 보시고 매수 자리는 좋게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 좋은 소식들도 많고요. 리가케미아 원체 긍정적인 좀 종목입니다.
자, 주가는 뭐 말해 뭐해야 할 정도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리가캠은 이제 61선 정도 아니면 121선 라인을 이탈할 때마다 최저점 자리로 인식을 하면서 반등을 줬던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좀 많네요. 자, 추세적인 기술적인 자리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현재 120이네요. 121선 두 번 이탈했다가 돌려 세웠어요. 라인 타다가 여기서 이제 한 2달가량, 여기서 한 달가량 좀 넘게 헤매다가 돌려 세우고 여기 박스권 자리 보여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어요. ADC 등등해서 항체 관련해서 뭐 나쁠 건 없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이 종목은요. 수급 상황 잠깐 체크 좀 해볼게요. 최근에 좀 아쉬운 점은 아마 아실 거지만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눈에 좀 많이 띄네요. 좀 많이 정리하고 있긴 한데 금융투자 쪽과 투신 쪽과 사모펀드 쪽이긴 한데 이건 제하고 뭔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나 프로그램 매도세가 일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차트 돌리는 거 보더라도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횡보하는데 지금 안 밀리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한 번 더 시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자리 잘 보시면 여기를 볼 수밖에 없어. 위에 이 자리를 제가 라인을 그어놨냐면요. 약 12만 원 자리예요. 여기가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상승 딱 주고 여기 딱 종가 끝나면서 이 자리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12만 원 자리에서 약간 조금 가격적인 조금 이렇게 표현하죠. 뭐 손바뀜이 나오는 중이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나왔었던 이 거래량 비교해 봤을 때 좀 부족한 게 좀 보여요. 그렇죠? 눈에 띄실 겁니다. 네, 이쪽에 우세한 게 보이죠? 거래량 자체가 좀 더 나와줘야 돼요. 이게 이제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흐르거나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고민스러운데 좀 지켜보실 기간이긴 한데 지켜보시다가 갑자기 거래가 좀 늘면서 요때 10월과 특히나 10월과 11월 초 요때에 좀 높았었던 거래량이나 좀 많았던 거래량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래량 자체가 한번 나와준다면 좀 크게 나와준다면 그거는 떨어지는 것보다 상승 쪽 분위기를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당연히 상승 거래량이죠. 올라가는 거 보고. 네. 그래서 우선은 홀딩 하시고요. 급하게 파실 건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들어와 줬네요. 12만 5천 원에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에코프로비엠 가격 바로 봐야겠죠. 설마 좀 오늘 매수를 하신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각 12만 7,5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7.61% 강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너무너무 좀 쓰리실 것 같아요. 어제 고가가요. 13만 9,600원, 거의 1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전문가님. 네, 자 에코프로비엠인데 이게 우선 차트가 아직 못 돌렸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작년 이제 10월, 11월쯤에 돌리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이제 제가 이제 뭘 보냐면은 차트 대응을 할 때 큰 대형, 그러니까 완전 크게 몇 년치의 추세에서 볼 때 차트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서 돌려 세우는가 돌리는가를 좀 많이 보잖아요. 이 얘기를 가끔씩 자주 드리게요. 가끔 자주 드려요. 자, 근데요. 에코프로 BM의 현 차트 상황을 보자면 완전 저 꼭대기에 갔었던 그림 제외하고요. 고점을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고점 자체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라인만 제가 그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보실 때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좀 저항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온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죠? 꼭 보셔야 되는데 이 그림 자체가 아직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작년 이제 9월, 10월 이때 좀 기대를 했어요. 돌파 나오고 이렇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와. 결국 뭐예요? 딱 미리 대선 끝나고 나서 제가 11월, 12월 계속 1월 내내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정책에서의 이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트럼프가 무엇을 꺼낼 건지 봐야 된다. 그게 나와야 그때가 마지막 조정일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 얘기를 자주 드렸잖아요. 이제 그 시점이 지금 온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단가를 보면은 사실 이렇게 낮은 단가는 많이 없으시고 대부분 다 높으신단 말이에요. 보유할 만은 해요. 보유할 만은 하고 다만 조금은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 관점으로 상담 주신 분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12만 원 라인을 갑자기 이탈한다거나 할 때는 그때는 우선 빼시는 게 좋아요. 좀 더 타이트하게 볼게요. 11만 여기 저점 될 것 같은데요. 11만 8천 원 되겠네요. 11만 8천 원짜리가 이탈 나오면 그때는 좀 머리가 아파지지만 그렇지 않고서 돌릴 경우에 이번에는 여기 차트에 여기 상단 파란색 두꺼운 라인을 돌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의 차트를 예상해 볼 수가 있냐면 제발 나오길 바라고 있는데 저도 안 떨어지고 가다가 조정 거치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근데 이게 폭을 잘 보시.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달이에요. 똑같이 여기서 한 달일 거 아니에요. 시간적인 계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좀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나쁘지 않은 그 투자 생각을 갖고 매수하신 거는 괜찮으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고민해 보실 때 이 그림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의 정책 리스크 발표하는 게 바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약간 조금만 더 봐야 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매수 대응은 저는 우선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우선 상황 따라 여차하면 정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긴 시간 호흡하시면서 한 20-30%대 수익을 내보는 걸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차트가 너무 예쁘네요. 매수가가요 24만 4,410원 그리고 20%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시각 1.7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6만 3,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정말인지 차트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의 고가를 오늘은 넘지를 못했지만 이대로 움직임 좋게 나와주면 다시 한번 경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는데요. 전문가님 아직까지는 매도할 필요 전혀 없을까요? 네, 이제 이름도 이제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겠죠. 삼성 레인보우가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제 종목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상승을 한번 줬어요. 잠깐만 그 전에 전고점을 넘어갔죠. 이렇게 넘어갔어요. 튀었단 말이에요. 튀고 나서 잘 보시면 되게 중요한 모습들이 하나 보이는데 상승을 탁 줬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어디냐면 여기 꺾일 때 이때 많이들 이제 털린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걸 지켜냈거든요. 지켜내면서 이걸 돌렸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종목 상담 드릴 때 11선 이탈만 조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11선. 근데 그 11선이 여기거든요. 11선을 지금 깬 적이 없어요. 아직 안 깨고 있어요. 11선 자체를 잘 타고 가고 있어요. 여기가 11선이에요. 아직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 종목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심적인 안정도 취한 상황이라서 요걸 잘 지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계속 신고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급하게 정리하실 거 없고 우선은 똑같습니다. 11선 이탈이 나오면은 그때는 조심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선 1차로 보건데 30만 원대 이상까지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딱히 특별한 거 없습니다. 홀딩하고 계시면 되고 11선 이탈만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으로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텔레칩스 보도록 할 텐데요. 2만 원에 10%, 지금 시각 텔레칩스 주가 흐름 보자면 1.85%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5,88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좀 차트를 보자니까 작년 7, 8월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섹터 치고는 바닥을 좀 너무 오래 확인을 한 게 아닌가 하는데요. 전문가님, 매수가까지 수복하려면 시간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네, 매수가 2만 원이시고요. 보면 매수가 적기 전에 추세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데 여기 이제 윗꼬리 두 번 있는 이렇게 있긴 하지만 추세로 보면 여기 하락 추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얼추 보는 거예요. 100% 라인을 터치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되게 고집 부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 추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때 돌려버리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의 하락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버렸다고요. 틀어버렸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한 8개월, 9개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방향을 잡고 돌려서 가면은 한동안은 쉽게 다시 밑으로 꺾이지 않아요. 그냥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예요? 우선 어디까지 이제 지금부터 갈 수 있겠구나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요. 다시 차트 보면은 우선은 라인상 보면은 그나마 눈에 살짝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여기 라인을 줄을 하나 긋게요. 이게 이제 매수가 또 라인이세요. 또 보면 이걸 좀 예민하게 그나마 좀 본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급락 나오기 직전에 여기에 약간의 2만 원대에서의 저항 자리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있었어요. 여기. 23년 12월 말인가요? 이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갭 자체는 사실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예요? 2만 원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고만 있으면. 근데 2만 원대부터는 조금 봐야겠지, 상황을. 딱히 이제 우선 상황상 현재의 분위기상으로는 기다리시면 다시 갈 수 있는 구조 났어. 그러니까 매수하신 이 주식에 대해서 기다리시면은 손실은 안 보실 거예요. 근데 2만 원부터 보면은 매물폭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존재하기 시작해요. 꽤나 많아. 그래서 2만 원부터가 사실 좀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약간 여유 있게 보자면 2만 원부터 해서 2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걸 수익을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되고 한 5에서 10% 정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추가적인 흐름이 있는지 여부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2만 원 가는 거 보고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기간은 뭐 딱히 저도 애매하긴 한데 몇 개월 안으로 1분기 안으로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 하셔라. 홀딩 하시고 만약에 기다리셨다가 2만 원대 넘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화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화솔루션 18,500원에 30%의 비중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참 너무 좀 처참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강한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6.83%, 약 7%에 달하는 급락 나오고 있고요. 19,240원.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십니다. 이 태양광이기 때문에 그린딜, 이 뉴딜이 종료된다는 소식에 현재 강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님, 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양광은 가장 비싼 에너지고 심지어 중국산이다. 앞으로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기회를 잡아봐야 될까요? 네, 하나솔루션도 너무나 이제 좋은 회사인 거 다 알고 있지만 이것도 좀 많이 답답한 게 뭐냐면 고점이 이제 22년도 때 이렇게 딱 찍고서 계속 고점 자체가 낮아져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조금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겼었는데 트럼프 이제 2.0 출발하자마자 그냥 사인을 해버려요. 자, 근데 조금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보자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좀 확인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요. 봤을 때 여기 확대해 볼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 일전처럼 이제 작년 이제 9월 말 10월처럼 10월 말인 것 같은데 돌파 주다가
9월 말 빠졌을 때의 그림만 안 나와준다면 지금 또 돌파 시점 나오다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1선 라인의 돌파 시도가 60일선 돌파가 나왔지만 120일선 돌파 시도하다가 못하고 떨어졌어요. 너무 이게 차트적으로 맞고 떨어진 자리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돌파만 나와준다면 요거 제대로 한번 방향 틀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선 지금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자질에 사실 이거를 매도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항상 그렇지만 이슈는 리스크가 나왔다 터졌다 할 때 그 정점에 있을 때 주가가 꼭지거나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딱 보면은 뭐예요? 하나솔루션의 뉴스거리와 트럼프의 정책에 맞서 본다면 뭡니까? 완전 바닥이잖아. 거기서 나온 이런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터치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선 이건 홀딩 하셔야 된다. 다만 이제 갑자기 급하게 깨져버리게 된다면 머리가 아프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쪽 2,000원지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 홀딩 해보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21,000원대 이상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보고 다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00원에 50% 비중 높으시네요. 지금 이 시각 서울 반도체 0.67% 올라가게 되면서 7,56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이 친구가 한때는 코스닥 시총 1위까지 갔던 종목이잖아요. 지금은 많이 힘드네요. 네, 코스닥 시총 1위였죠. 그래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자, 매수가는 우선은 여기 자리신데요. 우선 이 종목은 다시 반등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디가 우선 나와줘야 되냐면 9,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을 우선 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10,000원대 가는 게 나와줘야 종가입니다. 나와줘야 기대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뭐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 불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주가가 좀 답답한 건 있죠. 전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 자리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8년 때 금융위기 때 그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바닥은 확인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되고 우선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1만 원대까지는 우선 나옵니다. 10,000원대까지 그림은 나올 거라 그때까지 지켜보시고 다가요. 그다음 다시 10,000원대에서 상승 주면서 갈 때 그때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10,000원까지 홀딩하시고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 의견 주셨고요. 더 많은 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 끝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방송 끝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이 트럼프 2.0 경계감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동반 하락 전환하는 모습 관측이 됐습니다.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전망이 되고요. 오늘 오전장의 관심 테마는 티웨이, 우주항공, 조선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반드시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더욱 알차고 단단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